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가장 핫한 테마인 CBDC에 이어서 국가 간 송금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리플의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차트 분석도 함께 포함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호재 소개 전에 리플이란 어떤 코인인지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리플랩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2013년에 출시된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은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보완해서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DB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세대 블록체인입니다. 리플은 자체적인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인 ECDS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발생하거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날 때 모든 노드에서 XRP 원장에 대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송금 거래와 결제 처리를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 속도를 통해서 리플은 ODL이라는 국제 송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제결제 인프라는 스위프트라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년가량 세계의 송금 시스템을 독점해 오고 있으며 해외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송금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중개은행과 수취은행을 거치게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 또한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ODA를 이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과정이 단순화되어서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면 이는 리플의 ODL 시스템을 거쳐서 원화로 바뀌게 되고 수취은행으로 전달됩니다. 보내는데 5초도 걸리지가 않고 수수료 또한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위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송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리플의 스웰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웰의 뜻은 거대한 파도를 뜻하는 용어로서 리플랩스가 매년 개최하는 가장 큰 연례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는 11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됩니다. 리플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스웰에서는 기술 소식과 파트너십 발표, 그리고 리플랩스의 주요 동향과 발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40개국 이상의 600명이 넘는 참석자, 그리고 80명의 연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리플랩스가 밝힌 현재까지의 내용은 암호화폐의 미래, CBDC, 결제, 규제 이 네 가지의 테마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마지막 연설에서 리플의 IPO와 두바이 가상자산 라이센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호재 소식들이 추가로 발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두바이 금융센터인 DIFC의 강연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기술 혁신의 허브로 자리 잡고자 하는 두바이에서의 리플의 사용 사례와 앞으로의 활용성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두바이가 리플을 선호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음의 라이센스 발급의 사례를 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리플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금융센터인 DIFC에서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리플의 경우 고객의 약 20%가 메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이번 두바이 금융센터의 사용 허가 획득은 리플에 있어서는 큰 전략적인 이정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DIFC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있었고 이번에 리플과 톤코인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톤코인은 이틀간 장중 9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두바이 시장이 얼마나 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톤코인의 상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내용은 팔라우 공화국의 재무부 장관인 칼렙 우두이의 강연입니다. 팔라우 공화국이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시범 배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입니다. 재무부 장관의 연설이다 보니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리플 레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은 메타코의 CEO가 실물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강연하고 금융시장에 가져올 임팩트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메타코는 리플랩스가 올해 5월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커스터디 공급 업체이고, 리플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을 2030년까지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리플은 이처럼 최근 JP 모건과 홍콩 금융청이 밀고 있는 실물 자산 토큰화 RWA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날 주목해야 할 일정으로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강연입니다. 해당 세션에서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함께 연설할 예정이며, 리플의 성과와 법적 승리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한 레이어 1 코인을 꼽아보면 솔라나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약 2주간 115%라는 큰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최근에 상승하는 코인들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컨퍼런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를 살펴보면 브레이크 포인트 컨퍼런스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3일간 개최했습니다. 솔라나뿐만 아니라 에이다 또한 카르다노 서밋 2023 컨퍼런스를 11월 2일부터 4일간 두바이에서 진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두바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DIFC로부터 자유롭게 거래가 허용된 리플의 가능성을 더욱더 주목해서 보신다면, 리플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다 또한 카르다노 서밋 행사를 통해서 2주간 약 40%가량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리플의 스웰 행사에서 리플의 IPO 소식까지 함께 전해진다면 리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은 리플과 SEC가 만나서 진행 중인 소송건에 대해 서로 간의 브리핑 일정을 협의하는 기간입니다. 리플의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SEC가 요구한 7.7억 달러의 합의 금액에 대해서 양측이 결렬한 다툼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서로 간의 합의 금액에 대한 동의로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면 리플은 스웰 행사, IPO, 리플 전격 합의의 시나리오로 엄청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일정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